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양쪽의 경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벌써 이 4경기 연속해서 승기를 잡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피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짚어보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활약했던 선수들의 활약상들 몇몇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MVP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강북센터의 이관대리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또 특별한 게스트 손님 모셨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관 대리님, 네. 최근에는 승리를 하던 네. 이렇게 패배를 하던 간에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느끼는 맞아요. 경기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과거보다 체감 지수라고 하죠. 체감 지수가 엄청 이제 변동성이 심해졌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슬림화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정말 에이스들 한두 명의 선수들만이 아예 팀을 이끌고 다른 선수들은 소외받고 연봉이 떨어지는 뭐 그런 안타까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관 대리님의 이 네. 사랑하는 선수들은 잘 싸웠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지난주에는 엄청 잘 싸웠죠. 어제까지 잘 싸웠죠. 네. 어제까지 잘 싸웠는데 오늘 들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별로 못 싸우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이번에는 정종현 운영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뭐 사실 비유를 하자면 순위 싸움이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되는, 그러니까 밖으로 표면이 되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 4위를 하고 있든 아니면 1위를 하고 있든 선두권 경쟁을 하든 꼴등에 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안으로부터 뭔가 좀 개선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그러한 분위기에서 본다라면 사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물론 수익률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곳곳에서 막 퍼지고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분위기가 선수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활약했던 9명의 선수 공개합니다. 라인업 보시죠. 1번 타자부터 공개합니다. 롯데케미칼, 2번 타자 효성, 3번 타자 NX, 4번 타자 바이로메드, 5번 타자 OCI 머티리얼즈, 6번 타자 아스트, 7번 타자 뷰웍스, 8번 타자 SK텔레콤, 9번 타자 쌍방울입니다. 먼저 이유관 대리님, 네. 오늘 쭉 보니까 비슷한 성격의 선수들이 좀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반적인 라인업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네, 특별히 크게 눈에 띄는 선수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활약했다라고 보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 분야 섹터에서 이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주도주의 어느 정도 확산이 일어났다. 반도체 같은 부분, 네, 확산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날입니다. 네, 지금 정종현 운영형님은 오늘 라인업 어때 보이세요? 좀 전에 이제 오프닝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MVP급의 한두 타자가 팀을 이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잘하는 쪽하고 못하는 쪽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 4, 5번 정도를 보시면 중량감은 떨어지죠, 사실은. 중량감은 떨어지는데 최근에 움직였던 주가의 동향을 보면은 과연 얘를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연일 신고가 50일 맞아요. 신고가를 보여주고 네. 있고 NX 쪽도 지금 건자재 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NX뿐만 아니라 벽산이라든가 최근에 하츠, 현대리 한샘이라든가 같은. 이런 거 네. 보면은 계속 고가 돌파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이런 좀 작은 종목에 3번 타자 있으면 될까 싶기도 한데 타율이 워낙에 좋으니까 맞아요. 자리에 가 있는 것 같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도 잠깐 좀 수면 안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온 거 봤을 때는 역시 죽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기초 체력이 좀 워낙에 탄탄하다라는 분석을 좀 많이 받는 선수기도 하죠. 오늘 전반적인 라인업 전반적으로 2루타 이상은 좀 쳐줬다라고 볼 네, 수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럼 관심 선수 한 명씩 좀 볼게요. 이건 대리님의 관심 선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저희 먼저 관심 선수는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OCI 최근에 머티리얼즈.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네. 한 2.5% 상승을 네. 했네요. 오늘 OCI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테스라든가 한양에너지라든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도체 업황 중에서도 실적도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제품 가격의 상승세가 유효하면서 매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각 이슈에서는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OCI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입니다. 실적 되는 데다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1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아직까지 정고점, 그 얼마 전에 매각 이슈로 만들었던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뭐 내일 경기라든가 그 향후의 경기에서 뭐 3루타 뭐 홈런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성적이 되게 좋죠. 그 반도체 관련주가 물론 그 중소형주 중심에서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제가 이 코너 나와서 삼성전자 불안하다 너무 말씀 드려가지고 저도 불안해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네. 불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 2분기에 7조 5천억이 나올 거냐 말 거냐가 뭐 갑자기 좀 화두가 된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안 나온다고 쳤을 때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서 엉망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은 스마트폰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그나마 뭐 나았다 아니면 뭐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기서 버텼을 때랑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뭐 중소형주의 움직임도 좀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었는데 네네. 뭐 지금의 이하로 더 빠졌을 때 과연 중소형주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얘기가 이 삼성의 시안 공장 그리고 평택 공장 투자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면 투자하다 마나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랑 반도체 주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대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이 지금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스마트폰이 잘 됐었죠. 근데 스마트폰도 부진함에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도 놓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휴대폰 놓친다라면 정말 회사에 근간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만약 이번에 반도체 실적이 안 나온다.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평택 투자로 이어지는 거고 시안 공장 투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다라면 오히려 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반도체 투자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라오는 거고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삼성전자가 꼬꾸라진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이 같이 꼬꾸라지지는 제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뭐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의 나중에 이제 뭐 수년 후를 봤을 때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쪽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를 주력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뭐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사업을 캐온다거나 아니면 또 헬스케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만약에 가시적으로 뭔가 한두 분기 아니면 짧은 뭐 한 1년 이내에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네. 기존에 하던 거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는요, 좀 사이즈를 키워볼까요? 롯데케미칼 비롯해서 지금 1번 타자, 2번 타자가 둘 다 굵직굵직한 이 성격의 화학주들이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롯데케미칼 효성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맞아요. 여러 아마 차례 그 라인업에 뽑아드려서 계속 저도 잘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에 그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되는 쪽하고 안 되는 쪽하고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면 증권주가 급등하면서 이번 주에 결국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가냐 마냐 그래도 되는 쪽으로 분류가 되었고 오히려 실적 면에서는 정말 오늘 또 한 12만 원권에 등장해버린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뭐 대한유화 어제 또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그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아주 안전하고 또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들이 제가 볼 땐 반영이 되지 않나 보여져요. 물론 이 부분이 1분기에는 유가가 상승하는 것과 막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더 폭발력이 셌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유가가 급등할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을 배제를 해놓은 상황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뭐 지금 한 1, 2번 정도 꾸준하게 좀 출루를 할 수 있는 쪽의 종목군이라면은 뭐 충분히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건 대리님은 이 선수 좀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세요? 롯데케미칼. 네, 사실 저는 오늘 롯데케미칼이 선수로 올라와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왜요? 지금까지 네. 이 롯데케미칼을 차트를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었어? 놓치고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예. 평소에 바이오 쪽이나 핀테크나 이렇게 좀 자주 네. 보시는 좋아하시는 선수들 따로 있잖아요. 저 상당히 이 친구 언제 이렇게 올랐지? 알아보니까 네. 에틸렌 가격이 많이
공급이 초과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고점 부근인데 이 정고점을 뚫는다라면은 정말 상당한 힘이 붙은 거기 때문에 새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내가 왜 이 선수를 안 봤지 싶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선수만 좀 더 볼까요? 이관 대리님 어떤 선수 꼽아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뭐 제 주 선수죠. 바이로메드.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선수 좀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계속 항상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네. 좀 흐름 좋았는데 제가 굳이 오늘 장에서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물론 좋은 점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약간 좀 뒷심이 부족했어요. 6%대 오르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줬는데요. 오늘 좀 어떤 관점에서 이 선수 좀 포인트 맞춰주셨나요? 저는 하락 반전 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뭐 바이로메드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현재 그 다우 운송 지수, 그러니까 그 다우 존스 운송 지수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교역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이런 제조업 수출 이런 관련된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갑자기 바이오 얘기하다가 다우 운송이 왜 나오나 네. 했는데 또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네요. 되면은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조금 더 폭발력 있는 성장성을 부과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부과해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이제 교역량이 죽게 되고 실물 경기가 죽게 된다면 이 반대쪽에서 충분히 매기가 계속해서 몰릴 거고요. 얼마 전에 그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간 이유가 6월 4일에 상한가 간 이유가 이 회사의 관계자 몇몇 분들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뭔가 계약 체결을 하러. 그렇죠. 예. 뭐 이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귀국하실 텐데 돌아오면서 어떠한 성과물을 가지고 온다라면은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이센싱 아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4일 만에 25% 올랐지만 꾸준히 뭐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정종현 운용형님은 이 바이로메드라는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대체적으로 다른 이제 바이오 업체들도 마찬가지라 보여지는데 사실 뭐 이것을 펀더멘탈을 가지고서 뭐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는 뭐 제가 볼 때 올해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여지고요. 물론 어떤 시장의 약간 뭐 전체적인 위기라든가 아니면은 고평가주에 대해서 경계론이 부각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피해야 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뭐 내추럴드텍의 어떤 사고도 있었고,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내추럴드텍의 사고로 인해서 한 차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싸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낼 수도 있겠고, 오늘 바이로메드뿐만 아니라 뭐 셀바이오텍을 비롯한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시세가 좋았기 네네. 때문에 여전히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고점 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종가 예, 기준으로. 신고가 네. 굉장히 그렇다면은 네. 뭐 선도하는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좀 관심 선수 쭉 짚어봤는데 사실은 성적 좋은 두 선수를 저희가 약간 좀 놓치고 갈 뻔했어요. NX, 쌍방울 이렇게 두 선수가 거의 이 홈런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NX를 비롯해서 건전해 쪽 앞서서 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해주시자면요. 뭐 지금 그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6월달 들어오면서 그 평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사실 예상보다 주가는 1분기에 좀 떴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내리막을 걸었고, 또한 다만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5월달에 금리가 동결되는 바람에 또 한 차례 내려온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뭐 일단 뭐 6월달에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타난다라면은 건설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건자재 업종이 사실 LG하우시스나 대형사들은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저 효과 자체가 발휘가 될 수 있다라면은 2분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NX나 뭐 벽산이라든가 건자재 업종군들이 대체적으로 장마철 이전에 시세가 한 차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2분기까지가 집행이 좀 많고 3분기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집행되는 물량이 조금 작아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상승은 뭐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부분이라 보여지고, 다만 이제 뭐 고점에 대한 지우가 올해 이제 여름 전에 장마 전에 오기 시작한다라면은 거기서부터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대리님께는 쌍방울을 비롯한 오늘 중국 소비, 특히나 네네. 이 의류, 속옷 관련주가 또 매기가 쏠렸잖아요. 네네.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워낙 그 덩치가 좀 작은 종목이다 맞아요. 보니까 딱히 믿어도 될까 네, 싶으신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메르스 때문에 지금 한 중국 관광객 한 4만 명 정도 네, 날렸다고 이제 하는데,
과연 여파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쌍방울은 뭐 6월달 들어 거의 조정 보이다가 어제 오늘 이제 오르는 그런 국면인데 4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다라면은 분명히 연관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저는 2분기 실적은 좀 다시 한번 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 달에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별 영향 없다라고 했다가 2분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좀 득을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들 뭐 굳이 딱 쌍방울이 아니라고 해도 업종이나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금 세밀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중국 인재 소비 관련된 얘기를 할 때 6커 얘기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륙에서 수익이 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는 사람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대륙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낸다면 또 되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떠세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라면 주가는 이미 엄청 올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뭐 그러기에는 이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겠죠. 지켜보자라고 보시네요. 그럼 이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대리님 오늘장 MVP는요? 사실 오늘 타율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평균 타율을 꾸준히 좋게 유지하고 있는 바이로메드를 오늘 MVP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선수 바이로메드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약간은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신고가 경신 이어진다고 보세요?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 가격이. 뭐, 영업이익이 2억인데, 이 친구들의 라이센스 아웃이 성사되지 않는다라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뒷받쳐되는 한, 이런 유동성은 계속 유입된다고 보고요. 뭐, 지금 가격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끝났다라는 시각보다는,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라는, 식의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조정은 좀 5일선 라일 정도 보시는 거세요? 저는 사실 5일에서 20일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건 대리님,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두면서 내일 경기 즐기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가격 제한폭 확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저도요, 걱정돼요. 자기가 보통 이제 상한선이 30%, 하한선이 30% 된다라면 내 종목이 30%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내 종목이 30%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매도 우위가 앞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전까지는 괜히 무리해서 주식을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면서 정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그렇게 싸게 잡아낼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얘기하면서 정종훈 운영님 살짝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 말씀하실 때 정말 공감이 갔던 게 30% 상한가 종목이 먼저 나올까 30% 하한가 종목이 먼저 나올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후자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오르는 거는 정말 물론 오르는 게 기쁘긴 하겠지만 항상 사람이라는 게 위험 자산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정말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뭐 5% 빠질 거 10%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이렇게 시장을 끌어준 주체가 아니고 개인 쪽에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빠져버리다 보면은 지수를 떠받쳐주는 쪽이 어디가 될까요? 코스닥이 되겠죠. 네. 코스닥 쪽으로 지금 좀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시네요. 그러면 네. 그 밖에도 관전 포인트 있다면요?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근데 최근에 투신 쪽의 물량이 이미 조금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들어왔던 그 물량 오버해서 조금 나온 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과매도를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도로 포지션 해석됩니다. 네. 정종현 운용위원님은 네. 오늘 오후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흔들었잖아요. 내일장에 삼성전자의 향방은 좀 어느 쪽으로 보세요? 뭐 사실 저는 실적 나올 때까지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워낙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수 설명을 드리면서
경기의 어떤 순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방향성 물론 지수 연동성이 있으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긴 하겠는데 최근 시장에서 분명히 도드라지는 업종군들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좀 뭐 쉽게 얘기해서 지수보다 종목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 분위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특히나 뭐 실적주가 지금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정조영 운영형님은 그러면 어느 이 성격을 가진 선수들 쪽으로 보세요? 어느 섹터요? 뭐 최근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저는 화학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화학 섹터나 정유 섹터는 반드시 제가 볼 때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조심스럽게 정책을 맞춘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인하될 거다 아니면은 뭐 동결될 거다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뭐 대충 한 73 정도는 인하 쪽으로 기울었다라면은 인하에 대한 수혜주 쪽은 한번 단기적으로는 볼만한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또 힘을 내더라고요. 그럼 이제 선수 선정이 중요하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줬으니까 내일장에 좀 활약을 해줄 만한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관 대리님 선수 호명해 주시죠. 네, 뭐 첫 번째 선수는 인트론 바이오고요. 두 번째는 시젠, 마지막으로 한양 ENG. 좀 발빠른 선수들 그리고 네. 좀 성격 비슷한 부분도 좀 포착이 되고요. 먼저 네. 첫 번째 3번 타자 인트론 바이오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친구들도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한 번 더 그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인트론 바이오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혹시? 네. 괜찮으세요? 네.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밌을 거예요, 아마. 네. 이 얘기는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같이 탐방을 다니고 친분을 있었던 그런 바이오 기업, 지금 상장돼 있는 바이오 기업의 싫어요? 네. 대표 이사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트론 바이오는 아니고 시젠도 아니고요. 다른 바이오 회사신데 그분이 삼성 바이오 쪽 관계자랑 골프를 같이 치셨어요. 네. 삼성 측에서 먼저 골프를 치자라고 제안해서 그분이 2년, 3년 전에 같이 치러 가셨거든요. 필드를 치고 가면서 계속 라운딩을 하면서 그 삼성 바이오 관련된 분이 당신의 회사를 우리 삼성 쪽에 팔아 드릴 만큼 드리겠다라고 네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그분이 이제 공 치셨죠. 얼마나 큰 호재예요. 네, 엄청 좋죠. 근데 이제 공을 다 치고 나서 그 대표이사분이 아직까지 현업에 계시거든요. 그 대표이사분이 그 삼성 관계자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말 하는 거냐? 2년, 5년 뒤면은 우리 회사가 삼성보다 더 커질 텐데. 네. 지금 분명히 시장의 바이오에 관련된 옥석 가리기는 시작이 됐고요. 이미 10년 전에 거품이 일어났던 그 바이오 종목들의 죽을 종목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바이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이제 개선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배제하기보다는 충분히 더 공부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바이오 쪽에 옥석 가리기는 끝났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는데요. 사실은 웃긴 얘기보다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시즌도 네. 좀 비슷한 성격이죠. 간략하게만 네. 좀 들어볼게요, 이 종목. 네,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그런 분야인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분자 진단, 아예 병을 예방하자, 병을 미리 알자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전 세계적으로 15%, 중국 같은 경우 20% 자연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연 성장하는 그 분야에서 분명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젠도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그런 선수라고 판단합니다. 네, 한양 ENG 마지막 선수 5월 달에 좀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당연히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 이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한다면 크린룸 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그 크린룸에 관련된 화학, 약품, 자동 공급 장치를 이 친구들이 과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클린업 트리오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바이오, 반도체 이쪽의 성격을 가진 선수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것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3번 타자 인트론 바이오, 4번 타자 시젠, 그리고 5번 타자는 한양 ENG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MVP 꾸려봤습니다. 내일장 분위기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은요, 이 선수들 내실을 갖춘,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대응한다면은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